죄송합니다. 영훈이 잘 기록해 주세요. 우리 포인트를 다 요즘은 카드 거도 다 포인트잖아요. 포인트 제외해가지고 상품이 나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 또 다른 친구 없나요? 예. 준원이 편하신데 앉아주시고요. 네, 여기 뒤에가 여기 괜찮고. 네. 큰일이네요. 우리 친구들 이거 3번 읽은 친구가 영훈이밖에 없나요? 시험 기간이군요. 자, 시험을 저는 아직 다 못 끝냈습니다. 혹시 있나요? 희주. 또 우리 세름이도 이 시험을 앞둔 가운데도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에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제가 그러면 화살을 우리 부모님들께 날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거 받으시고 3번 이상 읽으셨다 없으시죠? 네. 혹시 한 번은 읽었다. 네. 진짜 한 번 여쭤볼 걸 그랬습니다. 한 번 읽어주시면 괜찮고요. 네. 최소한 3번, 4번 이렇게 읽어주셔야 되십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거를 오랜 노하우를 거쳐서 쌓아서 만든 거라 이 책만 사실 잘 읽으시고 충분히 이해를 하셔도 사실 이 자리에는 굳이 안 오셔도 되세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바쁜 토요일날 그것도 아침에 10시에 지방에 살고 있는데 서울까지 오라 그러네?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오셨을 수도 있지만 굳이 저희가 여러분들 이렇게 좀 오시라고 한 이유는 저희가 이렇게 친구들을 직접 면대면으로 보고 얘기를 나누고 눈을 맞춰서 어떤 친구인지 파악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것보다 우리 친구들을 저희가 많이 알면 알수록 홈스테이 배정관에서도 조금 더 맞춰서 배정이 가능하고요. 현지에 가서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지금 이제 인도인접을 도와주신 우리 인솔 선생님들이 같이 데리고 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현지에 지내면서 겪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원활하고 좀 더 이렇게 깊숙하게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굳이 이 바쁜 아침에 황금 토요일에 7월 7일 7땡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즐거운 날 굳이 저희가 이렇게 불러서 이쪽까지 모신 겁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 정말 저희가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바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은 제가 오리엔테이션 자료집과 함께 순서대로 진행을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그 페이지를 펴주시면 되십니다. 자, 3페이지부터 가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미국 캠프의 목적이라고 적혀 있죠. 자, 많이 읽어보시지는 않으셔서 혹시라도 여기에 당신의 목적을 적으신 분이 계신가요? 어머니, 우리 윤우 어머니. 윤우는 별을 한 5개 좀 적어주십시오. 윤우 어머니 뭐라고 혹시 적어주셨나요? 선진국 문화를 경험하고 영어에 대한 관심을 키워올 수 있게끔. 윤우의 어머니 얘기하시는 거 잘 들었지? 어머니께서 생각하시는 목적이 그러신 거야. 네. 그래요. 지금 오늘 좀 많이 계셔서 제가 한 분 한 분 다 여쭤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좀 몇 분만 좀 선별해서 이런 지목을 혹시 받는 걸 싫어하시는 분 계시면 저한테 사전에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피해서 지목을 드릴 거고요. 네, 없으신 걸로 제가 알고 우리 혜원이 어머니는 혹시 혜원이 이번에 캠프 생각하시면서 어떤 걸 좀 배워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갑작스럽게 죄송합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질문을 드리죠.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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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그렇죠. 투어까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머니 얘기해 주신 거는 역시나 또 영어에 대한 그런 배움과 홈스테이 생활을 우리 친구들이 하게 될 거거든요. 사실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실 부분일 건데 그런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고 또 이제 투어
뭐 지금 여기 모인 친구들 중에는 LA 투어 가는 친구도 있고 IB 투어 가는 친구도 있거든요. 이제 투어에 관련해서 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고요. 자, 제가 어머니들 중에 한 분만 더 여쭤보도록 하고 우리 제일 빨리 오신 우리 재우 아버님, 아버님 혹시 우리 재우 보내기로 결정하시면서 뭐 혹시 좀 이런 걸 좀 경험하고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예. 아, 예. 아, 예. 아, 그런 것들. 서바이벌 잉글리시. 네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제가 잘 들었지? 가서 휴지 떨어지면 헬프 하면 돼. 알았지? 도와달라고.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나는 부모님이 등 떠밀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나 정말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있는 사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저기 누구야? 준현이. 준현아, 너 왜 가고 싶어? 옛날부터 한 번씩 가고 싶어서 구체적인 이유 같은 건 없고 혹은 그럼 질문을 바꿀게. 가서 내가 미국 가서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좀 배워왔으면 좋겠거나 이런 걸 좀 경험하고 왔으면 좋겠다. 외국 친구사 아주 좋은 목적입니다. 또 다른 친구 나한테 얘기할 수 있다. 난 어머니가 너 방학 동안 핸드폰만 잡고 있는 걸 도저히 내가 볼 수 없다. 당장 가라 right now 이렇게 해서 가시는 분. 학생 그런 친구 우리 사모님은 왜 가고 싶어서 보니? 너무 잘생겼다. 야. 사모님 어때? 등 떠밀려서 여기 그렇죠. 이런 경우가 사실 뭐 빈번합니다. 우리 서연이는 본인이 가고 싶었어? 왜 가고 싶었어? 편하게. 아니면 가서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좀 얻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어요? 외국 친구들하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되고 싶어서 정말 훌륭한 목적입니다. 훌륭한. 그래요. 자, 아마 부모님들의 대부분은 이제 영어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미국 문화에 대한 경험,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재화 어머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너무 솔직히 굉장히 우리 부모님들께서 넘치는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생기는 역효과들에 대한 이런 처방전 같이 좀 더 넓은 세상 또 새로운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으실 거고요. 우리 친구들은 사실 지금 별 생각이 없을 거예요. 혹시 나 가는 거에 대해서 막 잠이 안 올 정도로 걱정이 되는 친구 있나요 혹시? 자신 있게 저는 이런 부분이 걱정됩니다. 다 아무도 걱정 없군요. 잘 지내다 올 것 같은데 그래 우리 친구들은 지금 현재는 크게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거고요. 근데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다 듣고 집에 가셔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료 좀 한번 읽어봐야겠다. 하면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한다. 가서 호스트 가서 내가 영어가 안 될 텐데 어떡하지? 배고프면 어떡하지? 화장실 휴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것부터 다 이런 것들이 점점 걱정이 되고 왜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도 보내보신 적이 없으시고 우리 친구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통 두려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질 거를 이미 알고 있으면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일들이요,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지금 전혀 안 들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무지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별로 없을 거고요. 하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무식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모르면 용감하다는 말 있잖아요. 모를 때 그렇게 용감하게 좀 나아갈 수 있는 마음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가주면 정말 다 즐겁고 행복하게 또 의미 있게 보내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여기에 빈 공간이 여러분 이제 자료집을 보시다 보면 빈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 의미는 적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어주시면 되는데 선생님 숙제를 낼게요. 자, 우리 캠프 가는 친구들 이제 캠프가 19일날 우리가 출발하죠. 이제 한 12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숙제입니다. 다 자기의 목적 엄마가 밀어서 갑니다. 그거 말고 좀 그렇게 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국 가서 이런 거는 좀 얻어가지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를 적어줄 때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우리 아까 준영이 같이 외국 친구들 만나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럼 내가 이번에 미국을 가서 외국 친구들 5명의
이메일 주소,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주소를 알아가지고 와서 계속 우정을 이어가겠다라든지, 서현이 아까 뭐 자유롭게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싶다고 그랬잖아. 새로운 표현 5에서 10가지 정도를 내가 배워와서 계속 쓰고, 혹은 또 한국에서 익혀가서 가서 한번 직접 써보겠다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목적을 여기다가 적어가지고, 여러분 오리엔테이션 자료집은 들고 가는 가방에 넣어가지고 탈 겁니다. 이거는 오늘 보고 영영 빠빠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우리 아리따운 선생님들께서 확인을 해주실 겁니다. 알았죠?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정말 많이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걸 해오는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예. 한 100명 보내면 한 3, 4명 정도 해오나요? 그 정도밖에 안 해와요. 우리 친구들은 달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왔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여기다가 꼭 적기가 좀 낯뜨거우시거나 좀 그런가 라고 생각이 되시면 우리 친구들이 떠나기 전에 꼭 면대면으로 보시면서 이런 것들을 좀 배워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적은 비용을 들여서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큰 결심, 또 멀리 저 구멀리 미국 땅까지 보내시는 건데, 이 시간을 정말 알차고 의미 있게 보내려면 서로가 그렇게 목적을 다지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꼭 그렇게 시간을 또는 여기다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겠어요? 사실 오늘의 모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출발 도착일입니다. 자, 출발은 저희가 7월 19일로 모든 지역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LA 투어는 8월 14일 날 귀국 예정이고요. IB 투어는 16일 귀국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는 투어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혹시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확인을 드릴 거고요. 자, 여기 모여있는 친구들이 모두 같은 지역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일부는 아이다호주라는 곳으로 가고요. 일부는 캘리포니아주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각 지역마다 2학교씩 진행 예정이고요. 학교마다 8명 정도의 학생들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임 시간이 조금 다릅니다. 캘리포니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캘리포니아는 유나이티드 항공이라는 미국 항공사를 이용해서 가는데요. 일단 미팅 시간은 오후 12시 30분입니다. 비행기 출발이 4시 35분이라서 요즘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입국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수속을 할 때부터 그 항공사 직원들이 저희 학생들에게, 또 가는 학생들에게 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있을 건지 등의 간단한 질문을 한글로, 우리말로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는 저희가 준비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얘기 아주 간단한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수속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될 수 있어서 평소에 저희가 3시간 전에 모이는데 4시간 전에 미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12시 30분까지 꼭 시간을 맞춰서 와주셔야 되시고요. 혹시라도 그날 시간을 못 맞추실 것 같다 그러시면 저희한테 바로 연락을 주시고요. 저희가 뒤로 빼서 수속을 하든 방법을 강구해 드리겠습니다. 예로 지금 제주도에서 등록하신 학생도 있는데 오늘 왜 참석을 못 하셨어요? 근데 당일날도 조금 늦으실 것 같다고 저희가 사전에 연락을 주셨거든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오시는 곳은, 모이는 장소는 유나이티드이기 때문에 인천공항 제1여객 터미널입니다. 인천공항이 너무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2터미널을 최근에 개장을 했죠. 그래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1터미널과 2터미널 사이가 셔틀로 한 30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1로 오셔야 되는데 2로 가시거나 2로 오셔야 되는데 1로 가시면 굉장히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터미널을 확인해서 와주시고요. 자, 캘리포니아 팀은 3층 13번 게이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집에 보시면 위에는 3층 13번 게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는 J 카운터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11번 게이트.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J 카운터로 이동을 할 건데 13번 게이트 앞에서 모일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이트는 1번부터 13번까지 있는 밖에 차도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이트입니다. 저 안에는 A, B, C, D, E, F 게이트가 있습니다. 간혹 그쪽에 가셔서 13번 게이트가 어디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쪽 게이트가 아니고 들어오시면 게이트가 있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좀 모여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오시면 캠프를 갈 것 같은 아이들이 짐을 들고 잔뜩 서 있을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와주시면 되시고요. 자,
다음 아이다호 팀 미팅 시간 말씀드릴게요. 아이다호 팀은 저녁 7시 20분 출발 예정입니다. 그래서 3시 30분까지 제2터미널 3층 6번 게이트 앞에서 만날 겁니다. 아이다호 팀은 델타 항공을 이용할 거거든요. 델타 항공은 대한항공하고 이렇게 코드 쉐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2터미널에서 보인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출발은 7시 20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방에서 올라오실 때 부모님들 내려가셔야 되는 시간 때문에 차편이나 이런 거 고민이시잖아요. 저희가 보통 출발 시간 적어도 2시간, 많게는 2시간, 아주 임박해서 1시간 반 정도 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은 가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2시 반에 모여서 4시 35분 탑승이잖아요. 실제로 한 2시 반에서 3시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3시 이후편으로 차편이나 기차편이나 이런 걸 예약을 해주시면 내려가실 수 있으실 거고요. 아이다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시 출발인데 3시 반에 모여서 5시에서 6시 정도에는 안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6시 이후 정도로 표를 예약을 해두시면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도착일은 8월 14일. 캘리포니아 팀은 IB와 LA 팀 도착 시간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후 2시 50분에 도착 예정이고요. 이때도 역시나 제1터미널로 와주셔야 되고요. 1층 도착장입니다. 그리고 짐을 찾고 여러 가지 수속을 하고 나오는데 적어도 5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3시 반 정도까지 와주시면은 무리 없이 만나실 거고요. 픽업 오실 때도 혹시라도 늦으시면 저희가 아이들 데리고 있고 아이들 두고 저희 혼자 가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꼭 연락을 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은 픽업이 필요해서 김포에서 내려보세요, 보내주세요. 이런 게 필요하시다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중간에 이제 귀국이 임박했을 때 또 공지를 올려드리고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때 상의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아이다호 팀은 LA는 3시 45분, 오후 3시 45분 도착 예정이고요. IB 팀은 4시 30분 도착 예정입니다. 그래서 얼추 한 5시 정도까지 오시면 두 지역, 두 일정 모두 만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자, 도착층은 무조건 다 1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출발은 3층입니다. 터미널만 캘리포니아는 1터미널, 아이다호는 2터미널. 요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좌석 배정은 저희가 최대한 붙여서 지금 다 진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복도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배려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배려를 해놨는데 늦게 등록을 하거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불가합리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능력 밖으로 이렇게 붙일 수가 없는 부분들도 있어서 조금 떨어져 있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저희가 최대한 그렇게 배려를 해놨으니까 그거는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출발 도착일에는 하여간 제 시간에 맞춰서 와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출발 도착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주변에 11번으로 되어 있죠? 13번 게이트로 오시면 됩니다. 13번 위에랑 아래랑 내용이 다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13번 게이트 근처로 와주시면 되시고요. 당일에는 제가 다 공항에 있을 거기 때문에 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출발 도착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더 없으시면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페이지에 있는 동물맹이가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인솔교사 학부모 학생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는 다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걸 저희가 그림으로 그냥 표시를 하는 거고요. 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6페이지 우리 친구들 얼마나 협조를 잘해주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자, 희주가 제일 위에 두꺼운 글씨로 밑줄 쳐준 부분만 좀 읽어줄래? 6페이지.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서두에 목적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준기야. 준기야? 두 번째 줄 그 두꺼운 부분 한번 읽어봐 줄래? 모든 문제는 제일 먼저 인솔 선생님과 반드시 상의. 그렇죠. 이게 그 다음으로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계신 선생님들 여자분 4분이 계세요. 이 4분이 여러분들과 4주 동안 이따가 앞으로 보실게. 그거 보이잖아요. 4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분. 저희가 미모순으로 뽑은 건 아닌데 어떻게 다 아름다우신 분들이 뽑혔는데 4분이 함께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남학생들 여자 선생님이라 말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면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생기느냐. 일주일 동안 화장실을 못 갈 수도 있어요.
거짓말처럼 잘 가지던 화장실이 우리 집 화장실 변기가 아니네. 안 가질 수도 있어요. 일주일째. 그러면 사실 여자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일주일째 그걸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민망하잖아요. 또 우리 예민한 나이들 중2도 있고 중3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를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있는 4주 동안만큼은 우리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엄마고 누나고 이모고 고모고 그런 거예요. 마음을 크게 열고 모든 어떤 거라도 상관없어요. 아주 작은 거라도 다 얘기를 해야 된다. 우리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 선생님들이니까 조금 더 마음적으로 편하겠지만 숨김없이 다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현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99%가 현지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1%가 뭐냐? 현지에서 얘기를 안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얘기를 하면은 모두가 후회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제가 실제 데려갔던 친구 중에 농구를 하다가 손가락을 삐어서 인대가 늘어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좀 등치가 좋은 친구라고 이게 부은 건지 살찐 건지 구별이 안 됐어요. 근데 얘가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저한테. 그랬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어머니랑 이제 저희가 전화를 다 드리거든요. 상담 전화를 드리는데 준호 잘 다녀왔죠? 그랬더니 어머니 대뜸 거예요. 애가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와갖고 병원 계속 다니고 또 아니 그럼 저 왜 얘기를 안 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 실망하시고 마음 아프시죠. 저희 마음 아프죠. 본인 불편하죠. 이런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꼭 기억해 줘야 돼요. 알겠죠? 숨김없이 얘들아 선생님들한테 다 모든 걸 공유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준원이가 한번 읽어볼까? 뭐라고 돼 있지? 그렇죠. 항상 예의 바르고 문화인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의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4주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지금 현지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홈스테이가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한데 다른 거 바라지 않으세요. 예의 바른 학생 왔으면 좋겠어요. 영어 잘하고 유창하고 막 적응 잘하고 다 필요 없어요. 예의 바른 학생. 그것만 딱 하나 바라고 있습니다. 그 예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는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녀가시면 좀 걱정이 해소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가도 들어와서 앉으. 우리 승학인가요? 예, 승학이 와주시고요. 걱정이 좀 해소된 것 같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19일이 있는 주가 들어갈수록 이제 잠이 안 오실 거고요. 지금 계속 후회를 하실 겁니다. 보내야 되나? 지금 환불을 하게 되면 환불이 되나? 취소하면?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시다가 16일, 17일, 18일 저녁이 되면 잠이 안 오실 겁니다. 뜬 눈으로 지새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19일 날 눈 부어갖고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런 상황들이 생기실 거예요. 그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저도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느낌이 더 강하게 오는데 저희가 아무리 저희가 잘 데리고 갔다 오고 제가 지금 이걸 해온 게 벌써 굉장히 오랜 2자릿수가 될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도 아무리 미사여구를 생각하고 좋은 편을 생각해서 부모님께 정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잘 갔다 올게요. 홈스테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 절대 없습니다. 그런 거 생기면 저희가 지금까지 할 수도 없었고요. 이런 말씀 드려도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걱정이 끝나지 않으실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주신 부분도 그런 부분이 가장 크실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희 데리고 가는 저희를 좀 믿어주시고요. 무엇보다 우리 가는 친구들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어린 친구는 5학년, 4학년부터 제일 나이 많은 친구는 고2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성장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알지 못하시는 아기 같은 부분은 집에서도 늘 봐오셨을 테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다른 멋진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잠재력 있는 친구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걱정이 되시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을 좀 믿어주시고요. 우리 친구들이 가서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들을 겪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적응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부침도 있습니다. 모두 다 그냥 쉽게 적응하는 것은 분명 아니세요. 특히 어린 친구들, 여학생들. 지난 1월에 저희가 데려갔던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울었습니다. 부모님도 우십니다. 제가 주변에서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 기간만 잠깐 넘어가면 그래서 이 친구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돌아오기 싫다고 울었어요. 이게 거의 한 3주 중에 2주는 온 거죠. 그런데
예, 나중에 뭐 호스트랑 헤어지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억지로 데리고 들어온 그런 격으로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분도 제주도 분이셨는데 한라봉 엄청 보내셨더라고요. 2박스 보내가지고 제가 다 먹지 못해가지고 뭐 그러시라는 게 아닌데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적응할 때 우리 친구들에게 충분히 적응하고 자기가 그런 역량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부모님은 한 발짝 좀 더 뒤에서 물러서서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셔야 저희가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꼭 부탁드릴 거고요. 뭐 이후에 사진이나 일기나 이런 건 다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보시면서 또 응원 이렇게 힘차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이솔 선생님들이 다 경험도 많으시고 우리들 아이들을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가득 차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잘 데리고 갔다 올 거기 때문에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는 가지 못하지만 한국에 남아서 우리 어머님들의 불편과 걱정을 해소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떤 궁금증이나 어려움이나 걱정되는 게 생기시면 시간, 장소 불문하고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저희 캠프 중에는 정말 전화를 이렇게 붙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문자로도 연락을 드릴 거니까요. 그렇게 편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로 옆에 보면 바른생활 체크리스트라고 있죠. 자, 뭐 이 자료식을 많이 안 읽으셨다고 해서 혹시 이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겠죠? 그렇죠. 자료집도 안 읽으셨는데 바른생활만 하고 계시는 만무할 테니까. 자, 요거는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시켜드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거 읽어보시면 굉장히 낯뜨거운 내용들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한테 굿모닝 하고 밥 잘 먹고서 땡큐 하고 학교 다녀오면 뭐 갈 때 have a good day 하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친구 당연히 고개를 절레절레는데 당연히 어려울 것 같지? 민망합니다. 뭐 부모님한테 영어를 어떻게 하나요? 네?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도 아마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요 정도만 홈스테이 집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호스트 부모님들과 할 수 있다. 그러면 호스트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너무 예뻐서 등에 업고 다니시려고 그러실 거예요. 네.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호스트가 내려와요. 같이 이제 부엌에서 만나요. 뻘쭘하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마 여러분 뒤로 물러설 거예요. 같이. 네? 그럴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굿모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호스트 부모님이 굿모닝, did you sleep well? 잘 잤니? 아침 먹었니? 뭐 이따 아침 제가 설명 드릴 거지만 시리얼 저기 있으니까 꺼내 먹고 yes 하고 먹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막 있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밥 먹고 나면 고맙다고 땡큐 하면 되고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 있으면 진짜 문제될 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요거를 저희가 준비를 해드린 겁니다. 이게 실제로 나이 많은 학생들이 하기 굉장히 민망해요. 연주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그치 학년도 있는데 어머니한테 좀 하려고 그러면 민망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거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12일이라는 아주 귀한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최대한 연습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8, 9, 10, 11페이지에 있는 준비물은 이거는 정말 여러 번 읽어봐 주셔야 됩니다. 준비물은 정말 여러 번 읽어봐 주셔야 되시고요. 자, 준비물 싸시는 거에 있어서 제가 유의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준비물은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준비를 다 해주시면 되는데 짐을 싸실 때 우리 친구들, 특히 어린 친구들, 우리 행원이나 제가 어린 친구들 같이 싸주셔야 됩니다. 예전엔 저희가 어머니가 싸시신 다음에 뒤집어 엎고서 다시 싸봐라 이렇게 시키는데 그건 좀 너무 그런 것 같고요. 같이 싸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한 친구가 옷을 똑같은 걸 일주일째 입고 왔어요. 옷을 안 싸주셨나 왜?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팩에 해가지고 엄마가 너무 화려하게 정리를 다 해주셨어요. 근데 얘가 그게 거기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상비약도 말씀드리겠지만 상비약 보내실 때도 어떤 약이 어디에 있고 무슨 용도고 그런 거를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혹은 저희한테 그걸 주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애들이 나중에는 알약 가지고 튕기게 합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아파도 못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같이 싸주시는 걸 연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투어 가서는 선생님들이 물론 짐 무게 다 챙겨주고 할 거지만 짐을 일일이 한 명씩 다 도와주면서 싸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아이들 돌아와서
돌아보라 이렇게 딱 열면 깜짝 놀라시고 짐이 갑자기 팍 터져나오는 그런 것들 분수를 경험하실 수도 있는데 예,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라도 여러분들이 꼭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짐은 23kg 가방 2개까지 가능하십니다. 23kg 무게만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되세요. 크기는 2인 가방이 됐든 뭐 작은 가방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인치를 나눠주렸는데 24인치 정도가 우리 친구들이 끌고 다니기에 가장 적합한 크기입니다. 사이즈도 제일 괜찮고 20인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 우리 친구들이 아직 어린 친구들도 있고 작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한 명이 혼자서 2개를 다 끌고 다니는 게 실제로 그렇게 쉽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짐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짐을 하나 정도만 챙겨주시고 등에 메고 타는 가방 2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겨울에는 제가 뭐 스키복도 넣어야 되고 두꺼운 것도 넣어야 되고 그래서 2개 그냥 가져오시라고 말씀드리지만 여름에는 가급적이면 하나만 준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도와주시는 것도 한계가 있고 막 팔 여러 개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꼭 혼자서 그 짐을 감당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셔야 되시고요. 자, 등에 매는 책가방은 하나 꼭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여분의 가방 이렇게 그 비닐로 되어 있고 자크로 잠글 수 있는 그런 가방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꼭 하나 챙겨주시면 좋아요. 우리 친구들이 가면은 이제 쇼핑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물을 많이 사게 되는데 가방에 다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런 여분의 가방을 해서 들고 타면 돼요. 네, 들고 타면 돼요.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 여학생들 특히 LA 투어 가서 디즈니랜드 가면 인형을 이만큼씩 사갖고 막 낑낑대면서 어떻게든 가져갑니다. 네. 여러분들 인형을 너무 많이 사면 안 돼요, 알겠죠? 네, 남학생들은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지만 너프건이라고요. 지금 뭐 여러분들 너프건 혹시 갖고 노는 친구 있나요? 없죠? 네, 너프건 사면은 잡힙니다. 총 모양이라서 뭐 통과는 되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좀 불필요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너프건은 구매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8페이지, 9페이지 보시면 뭐 필기구는 기본적으로 챙겨주셔야 되시고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이 가시는 프로그램은 ESL 캠프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배우는 게 메인 테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필기구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는데, 자, 필통 여러분, 필통을 들고 타는 가방에 넣고 타시면 안 돼요. 필통은 캐리어에다 꼭 넣어서 보내주세요. 근데 내가 그 비행기에서 좀 사색을 하면서 일기를 좀 적고 싶다. 한 자루 정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필통이 있으면 검색대에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꼭 캐리어에다가 넣어주시고요. 자, 무지공책은 2권 정도를 준비해 주시면 충분하고요. 자료 좀 챙겨주시고, 자, 전자사전은 없으신 분들은 준비를 안 해주시면 됩니다. 일부러 새로 사실 필요 없고요. 있으신 분들도 와이파이가 잡히는 제품은 저희가 수거를 할 겁니다. 전자사전을 그 자리에서 바로 찾는 거 이런 것도 불가능하고요. 모르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공책에다가 모르는 단어 노트를 만들면 됩니다. 그럼 우리 인솔 선생님들이 답도 다 적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외우게 시킬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있는데도 안 적고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전자사전은 준비를 따로 안 하셔도 되시고요. 자, 핸드폰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보조 배터리를 가져갈 경우에는 꼭 들고 타는 가방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리튬 배터리는 들고 타는 가방에 꼭 넣어주셔야 되시고요. 자, 옷은 날씨를 말씀을 드릴게요. 캘리포니아나 아이다호나 여름의 날씨는 환상적입니다. 정말 좋고요. 햇빛이 정말 뜨겁습니다. 그런데 덥다고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네, 왜냐? 습하지가 않아요. 네, 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늘에 들어가면 추워요. 네, 근데 햇빛이 정말 뜨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 옷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여름 옷 뭐 상관없습니다. 나시 뭐 합반바지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름 옷으로 일주일 정도를 빨래를 안 해도 될 정도의 양을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투어를 가면 특히 아이비 투어는 풀로 일주일을 하기 때문에 빨래를 호텔에서 저희가 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래를 하지 않고도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게 뭐 상의, 하의, 속옷, 양말까지 준비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특히 남학생들은 옷을 잘 갈아입어야 된다는 거 꼭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별의별 친구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친구는 제가 들어갔던 한 친구는 수영을 하고 그 수영을 할 때 입었던 옷을 다음날 그대로 입고 친구도 있어요. 정말 다 말랐잖아요. 말만 게. 네, 그래서 제가 막 할 말을 잃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잠옷을 입는 친구들은 잠옷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신발은 편하게 운동화
뭐 크록스, 슬리퍼는 집에서만 신을 수 있습니다. 뭐 편하게 뭐 저런 샌들 이런 거 다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는데 어떤 거 안 되느냐? 쪼리라고 그러죠. 발가락만 끼우는 신발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슬리퍼도 밖에서 활동할 때는 안 됩니다.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그 신발을 신고 내가 전력 질주를 해도 신발이 내 발에서 도망가지 않아야 되는 그런 신발만 준비를 하고 밖에서는 신으셔야 됩니다. 집에서는 슬리퍼 신어도 되고 뭐 쪼리 신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신발은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선크림 여러분 선크림을 필수로 꼭 준비를 해주시고 방수되는 선크림도 준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일정 중에 수영을 하는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챕스틱도 건조하다 보니까 입이 좀 많이 트기 때문에 준비를 해주시면 좋고요. 로션 이런 건 기본적으로 거기 다 있는데 뭐 아토피가 있거나 좀 특별한 로션이 필요하다 준비를 따로 해주시면 되십니다. 수영복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요. 래쉬가드 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호텔 같은 데서는 사실 그냥 셔츠 티셔츠 입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수모는 전혀 관계없고 수경도 준비를 따로 해주실 필요는 없는데 뭐 필요한 친구들은 준비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수영복은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요. 세면도구는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칫솔만 사실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는데 치약도 다 있고요. 샴푸 다 있습니다. 근데 나 좀 특별한 샴푸를 써야 된다. 우리 머리 긴 친구들. 그 미국의 특징이 뭐냐면 물이 좀 질이 달라서 샴푸를 쓰고 나면 뻑뻑해집니다. 이게 막 아름다운 머리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샴푸를 좀 쓰고 싶다. 펜틴 프로브이 뭐 이런 거 쓰고 싶다. 그러면 보내시면 되십니다. 대신에 이거를 잘 잠근 다음에 봉투를 여러 번 싸셔야 돼요. 제가 그 샴푸 폭발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도착하자마자 옷을 다 빨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디지털 카메라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스마트폰 설명 들을 때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경 지금 제가 보니까 그래도 이번에 안경 끼는 친구 그렇게 많군요. 예, 맞네. 세 분이나 반 이상 있군요. 그래요. 안경을 끼신 분들은 꼭 여벌의 안경을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쪽에서 안경을 만드는 게 오래도 걸리고 비용이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꼭 여벌을 준비를 해주셔야 되시고요. 자, 책이나 게임기, 비행기에서 지킬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충분히 다 보내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현지에 도착해서 거들 거라는 것만 염두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의약품은 저희가 들고 들어가는데 학생들이 8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앞앞이 돌아가다 보면 양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들만 개별적으로 두통약, 뭐 종합감기약, 그리고 뭐 지사제 벌레 물린 데 바르는 거 정도, 데일밴드 이런 거는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챙겨주셔서 지퍼백 같은 거 있잖아요. 지퍼락 같은 데다 넣어주시고요. 상자까지 같이 넣어주시면 많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자는 버려주시고 대신 복용하는 방법을 네임펜 같은 걸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걸 관리 못할 것 같다. 그럼 아이들에게 선생님께 갖다 드려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손목시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손목시계 있으면 보내주시는데 없으면 그냥 보내주셔도 되시고요. 자, 아침에 나 잘 일어난다. 못 일어난다. 반대로. 엄마가 안 깨워주면 와 큰일이네. 그래요. 엄마가 안 깨워주면 못 일어나는군요. 이분들 우리 다행히도 알람 시계를 꼭 챙겨주십시오. 알람 시계 강력한 놈으로 챙겨주시고요. 알람 시계 챙기실 때는 배터리를 분리하고 챙겨주셔야 됩니다. 배터리를 뒤에다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주시면 돼서 혹은 뭐 종이를 하나 끼우시든 가방에서 알람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꼭 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산도 접이식 하나 정도는 챙겨주셔야 합니다. 비가 종종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름이라 비가 거의 안 오는데 종종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준비물 중에서 아마 제일 고민이 되실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이 굉장히 좀 애매한데요. 애매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정해드릴게요. 자, 크게 3종류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호스트 가족 거 하나, 대표로 선생님 거 하나, 친구들 거 뭐 한 4-5개, 6개 정도 준비를 해주시면 되세요. 자, 호스트 선물. 호스트의 가족이 어떻게 되면 애가 있나 뭐 이렇게 맞춰서 좀 드리고 싶은데 이런 궁금증들이 생기실 거잖아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대표적인 거,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하나만 딱 준비를 하시면 되세요. 최근에 저희가 가장 강력하게 밀었던 게 믹스 커피였는데, 믹스 커피를 진짜 좋아해요. 프렌치 카페, 프랑스에서 온 커피인 줄 아셨어요.
너무 그 풍미에 빠지셔서 막 이러셨는데 지금 미국의 규제가 강화돼서 하필이면 그래도 6월 29일자로 강화됐습니다. 이 가루 제품에 대한 거를 이렇게 담아서 오거나 하는 거를 좀 제재를 한대요. 그래서 뭐 확인하면 커피니까 넘어가겠지만 마약류가 아니니까 조금 이게 시간이 지연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커피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홍삼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그분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레드 진생 아무리 얘기해봤자 이게 뭐지? 이렇게 모릅니다. 이게 뭘까요? 이러면서 김도 많이 생각하셨는데 김은 현지에 가면 김을 똑같이 코리안 씨위드 해놓고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던 거는 뭐 부채 아니면 하회탈 뭐 아니면 이렇게 탈 들어가 있는 액자 뭐 이런 것들 많이 말씀드렸어요. 흔히 인사동 이런 데서 보실 수 있는 그런 거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런 것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피하셔야 되는 건 이제 뭐 자개함, 8만 원짜리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밀어 올리고 막 이런 거. 제가 어떤 친구도 있었냐면 등인데 이렇게 장인분이 만드신 등을 2개를 두고 나타났더라고요. 그 뭐니 그랬더니 선물이래요. 그 한국 무슨 복분자 와인 준비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런 건 좀 곤란하시고요. 그래서 좀 가볍게 컵받침, 누비 컵받침 이런 거 좋습니다. 그거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별로 얼마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인터넷에 알아보시면 누비 컵받침 이런 거는 한 10,000원도 안 합니다. 근데 그런 거 과연 드려도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우리 부모님들께 드리는 선물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좀 편하게 인터넷 네이버를 또 활용하셔서 좀 검색을 하셔서 적당한 선에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선생님 선물은 호스트 부모님 선물과 똑같은 걸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만나서 한국인 이 제품밖에 없나? 나중에 너도 그거 받았니? 이런 얘기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똑같은 걸 준비하셔야 여러분들이 덜 필요하십니다. 이게 선물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친구들 선물은 학용품과 먹을 게 제일 좋습니다. 학용품 여러 가지 색깔 나오는 펜 있잖아요. 그런 것과 마이쮸나 새콤달콤 그거 하나 정도를 엮어서 한 6개, 5개에서 6개 정도 준비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럼 정말 좋아합니다. 물론 이제 버디 친구들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 친구들이 우리 수업과 액티비티를 도와주러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했던 친구들이 하기 때문에 펜을 종류별로 한국 펜을 이미 다 갖고 있는 친구도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구가 갖다 주는 것과 예전에 친구가 갖다 주는 거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자기소개서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고요. 앨범, 뭐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좀 친해지는 그 과정을 위해서 뭐 사진을 좀 준비를 해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시잖아요. 그래서 프린트된 거를 준비를 하시기가 번거로우시기 때문에 굳이 준비를 안 해주셔도 되시고요. 또 혹은 예전에 막 중요한 돌 사진인 거 보내셔서 보고 오고 그래서 막 저희가 DHL로 받고 막 이랬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그냥 안 보내셔도 되시고요. 자기소개서만 이따 좀 잘 작성을 하면 되는데 그건 제가 이따 설명드리고 한국 정통놀이 저거 뭐죠? 이 공기, 윷놀이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가서 이렇게 호스트 가족들하고 같이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면 너무 좋은데 그런 이런 게임이나 이런 오락을 준비를 하면 뭘 해야 된다 우리 친구들? 그걸 영어로 설명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봐야 된다. 이 얘기를 꼭 하면 아무도 안 준비를 해요. 그리고 혹은 거기 있는 그 호스트들 중에 호스트를 오래 하셔가지고 호스트 자녀가 저희보다 공기를 더 잘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준비를 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준비물은 여기까지인데 준비물 보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좀 클리어하지 않다. 괜찮은가요? 제가 설명 잘 드리고 있는 건 맞겠죠? 그래서 뭐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마 떠오르시는 게 많이 없으실 수 있는데 준비를 하시면서 이거 좀 궁금한데라고 생각이 드시면 바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십니다. 자, 넘어갈게요. 12페이지에 보시면 용돈이 있습니다. 용돈 제가 정확하게 정해 주시겠습니다. 예, 어머니. 안 됩니다, 어머니. 여러분 음식도 규제가 굉장히 강해져서 햇반 뭐 마른 반찬 3분 요리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거는 현지에 다 있습니다. 요즘은 월마트라고 한참 들어왔다가 망했던 그런 대형마트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한국 컵라면 아예 그냥 팝니다. 그 일반 마트에서도 김치 해가지고 병에 든 김치를 팝니다. 물론 우리나라 김치 맛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먹을만합니다. 그런 걸 팔고요.
새우깡도 팔고 오리온 초코파이 팔고 너구리도 있고 신라면 블랙을 팔길래 여기는 한국인가 이랬습니다. 예, 한 섹션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보내시는 분도 되세요. 음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음식도 자제를 시켜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보내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 제가 추천드리는 거 불닭볶음면 같은 거는 한 2개 싸서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호스트에게 매운맛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시든 뭐 이런 거 하시면 너 왜 나한테 왜 이러니 이렇게 네, 그런 거는 재밌어요. 짜파게티도 저는 그래서 항상 가져갔었어요. 왜냐면 미국 문화에는 검정색 요리가 없습니다. 깜짝 놀라요. 이게 요리니? 이렇게 되는데 짜파게티는 좀 드시는데 불닭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그렇게 협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용돈은 여러분 주당 100불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400불을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는데 좀 뭐 다 큰 친구들도 많고 어린 친구가 이면 많지 않아서 경제관념이 다 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400불이 너무 많다. 4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러면 350 정도 보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판단에 맡겨드리고요. 용돈을 준비하실 때 10불짜리로만 준비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불짜리로 해서 400불을 준비를 하신 다음에 봉투에 넣으셔서 공항에서 저희가 걷는 게 아닙니다. 봉투에 넣으셔서 봉투 표면에 이름을 적어주시고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정확하게 적어주신 다음 우리 아이들이 들고 타는 가방 제일 깊숙한 곳에 넣어주시면서 아이들과 여기에 있는 거를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공항에서는 분실 위험도 있고 분실자들이 한 명이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액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이 용돈 내세요 그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 썼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들 용돈을 준비해 주시는데 그래도 좀 비상금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비상금을 준비를 많이들 해주시는데 그것까지 그냥 같이 내주실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분실을 하면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비상금 굳이 따로 그렇게 준비를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꼭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10불로 준비를 부탁드리는 이유는 학생들이 이제 숫자가 좀 있기 때문에 인솔 선생님이 그거를 막 1불, 2불, 5불, 10불에서 필요한 그 금액을 맞추는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 좀 편의를 위해 그렇게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 있으니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집에서 남아있던 달러 보내주시고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건 괜찮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자, 용돈은 저희가 때마다 시마다 분출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께. 그럼 여러분들은 용돈을 쓰고 잔돈은 본인이 보관하면 돼요. 영수증도 본인이 보관하면 돼요. 다시 영수증, 잔돈까지 저희는 은행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용돈은 필요할 때마다 지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쇼핑을 가서 지출을 막 부모님도 엄청난 돈이 막 쓰고 싶은 거예요. 특히 막 남학생들은 전자제품, 여학생들은 화장품. 근데 100불이 넘어가면 저희가 일단 제지할 겁니다. 150불 가까이 어떤 얘가 있었냐면은 그 엑스박스라고 오락기를 굉장히 좀 싸게 팔았어요. 한 시즌 전인 걸. 그걸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부모님께 일단 확인을 드렸습니다. 요걸 사고 싶다는데 용돈은 충분한데 사도 괜찮을까요? 부모님이 그 먼데까지 가서 오락기를 했지만 오케이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다시 가서 살 겁니다. 그 자리에서 왜 안 사주세요? 막 이렇게 해서 씬을 만들고 막 들어놓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갔다가 상의해갖고 호스트 부모님하고 다시 가서 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건 협조를 부탁드리고 부모님들께도 저희가 그렇게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용돈을 쓰다 보면 저희가 투어 들어가기 전에 150불을 남기는 게 목적입니다. 투어에서 또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또 우리 친구들이 막 쓰다 보면은 막 그냥 돈이 쭉쭉쭉쭉 나가거든요. 그럼 모자라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막 괴로워해요. 용돈이 얼마 안 남았어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부모님, 저희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부모님께 상의를 드릴 겁니다. 그럼 부모님은 뭐 저희한테 하나로 보내주시든 저희가 현지에서 리어로 지급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급을 다 할 거기 때문에 용돈이 부족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어떤 영리한 친구들은 미국에서 한 푼도 안 쓰고 그거 가져와서 환전해갖고 하나로 쓴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직? 비밀로 해줄 테니까. 여권만 있으면 환전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용돈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보험을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4주 동안 참을 수 있는 육체적인 고통은 없는 거예요. 아프다, 바로 얘기해야 됩니다. 잠깐 놀다가 부딪혔어요. 이거 살짝 까졌는데
이거 선생님한테 얘기하나? 유찬아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어때? 얘기해야 됩니다. 그냥 가볍게 선생님 어제 놀다가 이거 살짝 까졌는데 한번 봐주세요. 이 정도. 네, 그럼 선생님 보고 뭐 밴드를 붙여주시든 할 거니까. 보험이 들어져 있어서 제가 여기 그 미국에서 인솔자를 하다가 그 클린랩 그 톱니에 여기 비어가지고 신경이 거의 끊어질 뻔했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현지에서 하고 왔는데 7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수술비가. 근데 다 보험 처리가 100% 됐습니다. 물론 다치면 안 되지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할 거 전혀 없다라는 거.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놀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어떤 친구는 도착해서 첫날 팔 부러져갖고 3일 만에 귀국한 친구도 있어요. 부모님은 둬라 그러셨는데 현지에서 뼈가 잘 안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부모님 들어보셨는데 아무튼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에 주의를 해야 되고요. 자, 안과랑 치과만 보험이 안 되세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 특히나 지금 저기 보정기 하는 친구는 많이 없는 것 같네요. 교정기 하는 친구 혹시 있나요? 그렇구나. 그래요. 괜찮아요. 교정기 잘 본인이 다 관리할 수 있죠. 그 남학생들 중에 특히나 이게 좀 작게 씹어 먹어야 되는데 고기를 너무 좋아하고 막 씹다가 이게 철사가 이렇게 빠져갖고 막 찌르고 막 그래서 제가 벤치로 잘라주고 그랬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저희가 얼마든지 갈 거기 때문에 참지 말고 얘기해줘야 되고요. 자, 전화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배정이 완전히 완료가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아이들 배정 정보에 대해서 안내를 다 드릴 겁니다. 거기 이제 핸드폰 그 현지 연락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쪽으로 여기 시간에 맞춰서 전화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현지 시간 6시부터 8시인데 사실 6시만 해도 좀 식사를 많이들 하셔서 7시에서 8시 사이가 제일 좋고요. 그렇게 따지면 한국 시간으로 딱 지금 정도부터 점심시간 정도까지 혹은 한 12시 반까지도 괜찮으십니다. 그때 전화를 직접 하시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직접 하시는 거고요. 자, 보통 요즘은 현지에 계신 분들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시면 이상한 번호가 쫙 뜹니다. 00088 뭐 119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스팸 전화가 정말 미국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냐면 제가 미국에 도착해서 유심 개통을 하면 스팸 전화가 옵니다. 이 사람들 내 번호 어떻게 알았지? 할 정도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안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거의 없는데 한 10번에 한 0.1번 정도 있기 때문에 혹시 안 받는다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해봐 주세요. 다시 했는데도 안 받는다 그러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십니다. 그럼 제가 현재 인솔 선생님 연락드려서 확인을 드릴 거고요. 첫날은 도착하고 저녁이 되면은 보통 외식들을 하시거나 좀 정신이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전화가 왔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첫날은 사실 저희가 잘 도착했다는 연락을 드리면 그냥 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정도.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목요일날 출발하면 현지에 목요일날 도착이거든요. 저희 시간으로는 금요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주말 정도에 사실 전화를 해주셔도 충분히 통화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전화하시는데 문제 없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전화하시기 전에 걱정되시는 부분이 영어가 그렇게 유창하지 않은데 헬로우 하면은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이런 걱정이 되실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친구들 영어 이름 다 있잖아요. 그래서 헬로우 하면 하이 누구즈 맘 또는 데드 프롬 코리아 정도만 말씀을 하시면 하고 바꿔주실 거예요. 사실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바꿔주실 겁니다. 한국에서 왔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근데 한국말로 하셔도 바꿔주시는 경우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어의 힘인 것 같아요. 제가 좀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전화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어린 친구들 두신 자녀 부모님들 전화를 너무 자주 해주시면 안 됩니다. 매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게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아이가 적응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 자체가 한참 가족들과 어울리고 해야 되는 시간인데 전화 때문에 애가 딴 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은 저희가 충분히 헤아리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다고 저희가 횟수를 딱 정해드리긴 굉장히 애매해요. 아니 내 자식 내가 통화하겠다는데 그거 막을 거야?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권장드리고요. 많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3일에 한 번 정도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4일에 한 번 정도. 그래서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간혹 안 하시겠다는 분들도 계세요. 교육적인 차원에서 저는 전화를 하지 않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그쪽의 부모님들이 좀 당황스러워하신다. 안 공개하시나? 근데 괜찮습니다. 전혀 안 하셔도 되시고요. 그런 건 사전에 저희랑 공유를 또 해주시면 저희가 현직 분들을 좀 안심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스마트폰.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 혹시 안 쓰는 친구 있나요? 나는 그 공신폰이라는 게 있던데. 안 써? 진짜 훌륭하네. 네, 준현이도 안 쓰고. 네, 그렇습니다. 거의 다 있죠. 보내셔도 보내셔도 되세요. 근데 현재 도착해서 바로 얻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저희가 바로 팍 뺏어갈 겁니다. 왜냐? 와이파이가 되면 한국과 전혀 1도 다를 게 없습니다. 와이파이가 되면 카톡 되죠. 웹툰 볼 수 있죠. 유튜브 볼 수 있죠. 오빠들 소식 볼 수 있죠. 네,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첫날 도착해서 여러분이 빨리 자려고 노력을 해야 적응이 되는데 여러분들 가서 첫날 자면 9시, 8시 이런 잠들 거예요. 그리고 새벽 1시쯤 깨요. 그때부터 잠이 안 와요. 뜬 눈으로 지새다가 7시 이제 학교 가야 될 시간 되면 졸릴 거예요. 핸드폰이 있으면 더 눈뜨고 그렇게 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응을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불필요한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들과 카톡으로 소통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근데 자제력이 없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한국 친구들한테 연락을 받으면 미국이야, 샌프란시스코 이런 사진 찍어서 올리고 막 보여주고 막 이런 거 합니다. 그런 거 또는 어머니한테 갑자기 시차 때문에 열심히 지금 부모님들 회사에서 일하고 계신데 카톡 와서 봤더니 엄마 나 밥을 못 먹었어. 한 줄이 딱 적혀 있습니다. 그것만 보시면 갖은 상상이 되실 거예요. 아니 밥도 안 주는 집에다가 지금 이거 배정을 하면 막 화가 우락부락 나가지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늦게 일어나서 아침에 막 밥을 못 먹고 학교를 갔어 이거였는데 다 자르고 엄마 나 밥을 먹었어. 사실이니까 자기는 밥을 못 먹은 거니까 그것만 보낸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메신저나 이런 톡이나 문자는 읽는 사람이 보낸 사람의 감정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거기 감정이 묻어서 날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좀 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혹시 나 핸드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있나요? 있었어요 실제로. 은지라고 제가 데려갔던 친구 OT에 왔는데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저는 핸드폰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지금 살아 있습니다. 아주 잘 살아요. 예고 가가지고 지금 2학년입니다. 네, 혹시 없죠? 여러분들 진짜 핸드폰이 없어지면 신기한 경험을 할 거예요. 대화가 많아집니다.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언제 돌려주느냐? 투어 갈 때 다시 돌려줄 겁니다. 투어 가서는 이제 물론 호텔에서 저희가 또 잘 때는 다시 거둘 거지만 똑같은 이유로 핸드폰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자질 않습니다. 오락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근데 투어에서 다시 돌려주잖아요. 와이파이가 딱 연결이 됩니다. 갑자기 많던 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같이 갔던 친구들끼리 카톡방 만들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데 왜 그러나라고 생각했는데 저희도 사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거예요. 요즘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게 뭐 잘못됐다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게 현재의 문화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핸드폰을 관리하고 있다는 거.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면은 미국이 뭐예요? 애플의 나라예요. 아이패드 다 있고 인터넷 다 되고 유튜브 봐 막 이런 거 할 거예요. 그러면 재미난 한국 유튜브 자기가 보는 게 있다. 같이 그냥 공유하는 정도로만 보세요. 매일 가서 찾아서 막 도띠엔 잠들 뭘 보고 있고 막 요즘 배그 엄청 많이 보죠. 그런 거 보고 그러는 거는 잠깐 또는 공유 친해지기 위한 수단 정도로만 하지. 오늘 수요일 무슨 웹툰 이렇게 우리 오빠들 오늘 뭐 어디 나왔나 이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좀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가 부모님들께 그 카페를 이제 운영을 하는데 카페 주소를 다 알려드릴 거예요. 간혹 이제 학생들하고 그걸 공유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다녀오신 다음에 공유를 해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전기는 110V입니다. 이렇게 일자 2개 꼽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코라고 소위 불리는 검정색 변환기를 꼭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변환기는 필요 없습니다. 변압기는 요즘 다 프리볼트로 거의 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 그 자료집에 있는 것 같이 변신하는 거는 공항에 가서 사시면은 거의 막 2, 3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다이소에도 이거 팔더라고요. 한 5천 원이면 사십니다. 또는 이마트 가시면 그 돼지코를 한 묶음으로 이렇게 막 파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렇게 하면은 가서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용돈, 보험, 전화, 뭐 스마트폰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없으신가요? 예,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는 17페이지, 18페이지를 펴볼게요. 17페이지. 17페이지를 보시면 광활한 공간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죠? 무슨 말일까요? 적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빽빽하게 안 적어도 됩니다. 자, 앞에 보시면 저희가 샘플을 만들어 놨는데 와, 이거 읽어보시면 내가 이 정도 쓸 수 있나? 걱정이 되는 친구도 있을 건데 이렇게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읽어보시면 이거 별말 아니에요. 자, 여기는 뭘 쓰면 되시냐? 난 누구고, 난 지금 몇 살이고, 우리 집에 누가 있고, 우리 아버지는 뭐 하시고, 우리 엄마는 뭐 하시고, 내 동생은 싫어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 좋아하는 음식이 뭐다?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그런 거 쓰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여기다 쓰면 어떻게 되다? 그 음식이 나올 거예요. 메뉴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맨날 하는데 안 써봐요. 제발 좀 여러분 경험을 해보세요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안 써. 진짜 뭐 그렇다고 여기 메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여기다가 뭐 감자탕 먹고 싶어요 이런 거 안 돼요. 알죠? 네, 안 돼요. 미국에서 먹을 수 있는 거. 근데 왜 못 쓰냐? 미국 음식이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음식들이 있어요. 제가 그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요것도 그래서 숙제입니다. 우리 올 때까지 19일까지 꼭 작성을 해주세요. 자, 바로 홈스테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제일 걱정되시는 부분일 텐데 제가 요거는 한 3분 정도에게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림이 어머니 제일 앞에 계시니까 세림이 어머니 혹시 이런 홈스테이를 좀 갔으면 좋겠다. 어떤 홈스테이 가면은 세림이가 좋을 것 같아요? 네. 또래가 있고 네. 또래만 있으면 괜찮나요? 오빠가 있거나 뭐 그런 거 상관없으시고요. 저는 상관없으시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저기 다인이 어머니는 우리 다인이가 좀 어디 갔으면 어떤 호스트를 만나면 좋을 것 같으세요? 다인한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괜찮고 그렇게 괜찮으시고 좋습니다. 우리 이쪽 편으로 한번 가보죠. 우리 도현이 어머니는 도현이 좀 이런 호스트 갔으면 좋겠다. 어떤 호스트를 가면 좋을 것 같으세요? 도현이는 또래가 있는 네. 가정에 가서 네. 좀 친구를 많이 사귀고 왔으면 좋겠고 같이 많이 놀고 네 했으면 좋으시겠고 그래 우리 도현이는 그러면 어떤 호스트 만나면 좋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 애완동물 있는 집. 그래 애완동물은 거의 다 있어요. 진짜 이제 개런티 해드릴 수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희주는 어떤 호스트 가면 좋을 것 같아? 또래. 그래요. 지영이는 어떤 호스트 가면 좋을 것 같아? 애완동물. 체험학습 할 수 있나? 그래요. 제가 이제 부모님들께 어떤 호스트 가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럼 대부분 다 음식 잘 챙겨주는 또는 우리 아이들하고 많이 이렇게 얘기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 얘기하시고요. 우리 친구들은 대부분 물어보면 또래 얘기해요. 여러분 또래가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또래는 같은 10대인 거잖아요. 우리 같은 10대들끼리 여러분들 지금 질풍노도의 시기 아닌가요? 중학생들 올라간 친구들 한참 예민할 때입니다. 물론 그 친구들 굉장히 착하지만 예민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모든 건 장단점이 있으세요. 그렇지만 제가 이런 질문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좋은 홈스테이라는 건 뭘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홈스테이 하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가 복불복입니다. 홈스테이는 복불복이야. 고민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기숙사형으로 가는 프로그램들도 있잖아요. 근데 홈스테이는 이상한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복불복입니다. 대학교 가서 성인 어학연수 가서 만나는 홈스테이는 조금 다르세요. 그건 진짜 복불복이더라고요. 근데 저희 프로그램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시는 홈스테이는 절대 복불복이 아니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좋은 홈스테이는 뭐냐? 좋은 홈스테이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어디를 들어가든 그 홈스테이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지영이가 들어가는 홈스테이에 우리 희주가 들어가면은 엄청 못 지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못 지냈는데 들어갔더니 잘 지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의. 진짜
이 미국의 호스트 분들은 자원봉사이십니다. 돈을 받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세요. 물론 저희가 교회에 이제 기부금쪽으로 드리는 게 있지만 자원봉사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중산층 이상으로 우리 아이들 한 명 이게 3주를 데리고 계시는 게 보통의 마음 그걸로는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세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도 하시고 생활적으로도 그렇게 돈을 어디 나가면 다 사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냥 이렇게 문화 교류하고 한국 친구들 알고 이러고 싶으신 거예요. 그 같이 자녀도 뭐 자녀 없으신 분은 자녀를 있는 쪽으로, 자녀 있으신 분은 자녀들하고 또 친하게 또 새로운 경험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목적에 하시는 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오기를 두 팔 벌려 이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품으로 달려만 가면 됩니다. 그러면 진짜 어디를 들어가든 다 좋은 스테이가 될 수 있어요. 예의 바르게 활동하면. 제가 이렇게 면면을 보아하니 우리 친구들 다 굉장히 모범생이고 착한 것 같아요. 끄떡끄떡. 그래요, 준기요. 준기 모범생 같은 넌 그냥 얼굴에 모범생 적혀있어.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호스트는 여러분들께서도 부모님도 마찬가지시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좀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지켜봐 주시면 다 모든 좋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넘어가서 20페이지를 보시면 호스트 가정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쭉 적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미국 화장실을 혹시 본 사람 있나요? 미국 화장실? 아무도 없네? 미국 화장실 가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멘붕에 빠지는 게 뭐냐? 바닥에 카페트가 깔려 있습니다. 물 빠지는 분명히 없어요. 이거 뭐지? 그럼 어떻게 씻지? 그럼 봤더니 욕조가 있습니다. 혹은 샤워 부스가 있는 집도 있어요. 욕조가 있는 집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욕조가 있네? 그럼 이 안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는 건가? 들어갔어요. 그럼 물이 나오면 물 다 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봤더니 샤워 커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샤워를 할 때 그 커튼을 잘 닫고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샤워 커튼에 익숙하지가 않죠? 자기는 분명히 잘 닫았다고 했는데 봤더니 앞에가 살짝 열려서 물이 다 튄 거예요. 카페트가 다 젖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준이야 뭐라고? 울어야 돼? 어떡해 쳐졌어 이거. 그런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애들이 당황합니다. 못 나와요 화장실에서. 그럼 호스트 부모님이 애가 어디 갔지? 그런데 화장실 닫혔네. 똑똑똑똑 누구야? 괜찮니? 아유 오케이인데 못 나오고 진짜 막 엉엉 울다가 나중에 여기 들어가서 진짜 울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은재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돼? 그 카페트가 젖었어. 샤워하고 있는데 머리 오랜만에 샤워하니까 좋은데 누가 골 돌리다가 다 젖었어. 그렇죠. 정답입니다. 그냥 쏘리 하면 돼요. 쏘리. 자, 근데 상황이 애매하잖아요. 딱 나왔는데 젖어 있다. 일단 옷부터 입으세요. 맨몸으로 나갔어요. 옷부터 입고 머리를 뭐 감든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샤워를 하다가 머리를 털었더니 이게 젖었네요가 영어로 안 떠오르는 거예요. 머릿속에 안 떠오르겠죠. 그럼 그냥 호스트한테 가세요. 호스트 그래서 excuse me 해서 데리고 와요. why? 그 화장실 오잖아요. 가르치고 sorry sorry 물론 이제 sorry 이렇게 하면 되죠. 기분 미안해 이건 아니잖아요. 좀 습하면서 sorry 이렇게 하면 좁게 그러실 거예요. 뭐 그런 거 가지고 그거를 좋아요 말할 거예요.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또는 여러분 머리 긴 친구들 또 여학생들 수제 구멍 막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치우면 돼요. 그냥 휴지를 집어가지고 변기통에 내리고 물 내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끝. 걱정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 자 샤워를 다 하고는 정리 잘 하고 나오면 돼요. 남학생들은 여학생들 중에 샤워를 자기가 20분 이상 한다. 없네요. 요즘 15분 이상 한다. 15분 이상 지민이 괜찮아요. 15분 정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15분 정도만 해주시면 되세요. 자, 캘리포니아랑 아이다호는 뭐가 있냐?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아이다호는 좀 덜한데 캘리포니아는 실제로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마냥 물을 틀어놓고 따뜻하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물을 아껴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써야 돼. 물론 화장실이 집에 2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쓰시는 화장실을 지정을 해주실 거예요. 거기 가서 그렇게 마냥 시간을 보내면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학생은 반대로 샤워 진짜 빨리 해요. 실제로 물 틀고 물 끄고 나오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네. 안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우리
선생님 데려가셨던 투어 데려가신 친구들 머리를 안 감아서 네, 손가락이 안 들어간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럼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알아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샤워를 깨끗이 자주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빨래 설명드릴게요. 빨래는 집집마다 좀 차이가 있으세요. 어떤 집은 장소를 정해두시고 거기다가 빨래를 갖다 놓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바구니를 들고 다니시면서 빨래 있니? 하면 네라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 맞춰서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여러분들 한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났는데 빨래 얘기가 없으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혜원아. 빨래통에? 갖다 놓으면 돼요. 근데 그거 어딘지 모르겠어, 빨래통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훌륭하다.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 물어보면 돼요. 빨래, 론주리 이렇게 해서 물어보면 돼요. 그것도 말하기가 어렵다. 여기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다음 학교 와서 선생님들이 물어볼 거예요. 빨래 하고 있냐고. 근데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빨래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럼 선생님들이 다 해결을 해주실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특히나 여학생들 고학년들 부끄럽다고 속옷 내놓고 이런 거 좀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혼자 막 화장실에서 빨고 있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 집들로 우리가 배정을 할 거기 때문에 편하게 내놓고, 자, 간혹 양말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돌아오면 꼭 나와요. 지금 어떻게든 찾아서 보내드릴 거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리고 옷이 드라이기를 해서 많이, 건조기가 그쪽은 기본으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네, 점점 줄어들면 내가 사진 찍는 거 옷이 준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줄어듭니다. 그래서 좋은 옷은 안 보내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겨울엔 더운데 여름은 좀 덜하지만 좋은 옷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나와 있는 것들 뭐는 읽어주시면 되시는데, 자, 식사 설명해 드릴게요. 아침은 여러분 부모님들 아침 거의 다 차려주시죠? 차려주시잖아요. 우리 친구들 미국 문화는 아침을 차려주지 않습니다. 간혹 차려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는 차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미국에 보면은 보통 방이 이렇게 하나 다 있을 거예요. 그 방 안에 뭐가 있냐? 시리얼, 빵, 잼, 과자, 초콜릿 뭐 각각 등등이 다 들어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 보고 자기가 맛있어 보이는 걸 꺼내서 먹으면 됩니다. 아침은 주로 시리얼입니다. 시리얼 부어서 먹고 우유 부어 먹고. 우유가 불편한 친구들은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셨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아몬드 밀크도 있고 이거 불내증을 위한 우유도 있고 그래서 다 그런 것들도 배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들로 챙겨 먹으면 돼요. 자,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이상의 많은 종류의 시리얼들이 있을 거예요. 시리얼이 이렇게 많은가 싶을 정도에 네, 다 한 번씩 먹어보세요. 오트밀만 피하면 됩니다. 오트밀이라고 죽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는 정말 맛없어요. 그건 드시지 마시고 샌드위치, 빵도 만들어 먹어도 돼요. 뭐 그러면 잼만 여러분들이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돼요. 저 어떻게 물어볼까요? 그죠?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그래서 샌드위치, 잼 이 정도만 얘기해도 다 끝내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발라서 먹으면 돼요. 점심 도시락도 싸주실 거예요. 학교별 다 싸주시는데 뭐 샌드위치 싸주시는 날도 있고 뭐 이런 치킨이나 이런 거 싸주시는 날도 있는데 또 하나 문화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한 번에 음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쟁여놓고 여러 번 나눠 드세요. 냉동이 시켜놓고. 미국 코스트코 냉동식품 진짜 많잖아요. 그게 그들 문화예요. 한 번에 그 마트가 길모퉁이 돌면 있는 게 미국은 안 그렇거든요. 차로 막 가야 돼요. 한 최소 15분, 20분은 가야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사서 쟁여놓는 게 문화가 됐어요. 냉동식품도 그래서 많이 타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해주십니다. 근데 어떤 친구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호스 부모님 어제 먹다 남은 거 사줬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먹고 있는 걸 싸주신 거예요. 그게 지극히 당연한 문화인데 먹다 남은 걸 싸주신 게 된 거고, 통화할 때 엄마가 어저께 냉장고에 있던 거 꺼내서 녹여주시던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님도 또 우리 친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포용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점심은 그렇게 학교에서 샌드위치를 싸서 먹을 거고요. 저녁은 집에 와서 호스트 부모님들하고 같이 먹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고 알고 있는 스테이크, 피자, 버거, 치킨
치킨 뭐 이런 샐러드 그리고 멕시칸 음식도 많이 먹고요. 가끔 중국 음식도 드시고 우리 애들 음식 적응 못한다고 컵라면도 엄청 사주세요. 저희가 사주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이 사주시고 그러세요. 자, 그런 것들을 먹으면 돼요, 여러분. 근데 미국 음식이 뭐가 있느냐? 엄청 짜요. 페퍼로니 피자 이런 거 하나 먹으면 바닷물 마신 것 같아요, 진짜. 그 진짜 짜잖아요. 뭘 먹는다? 콜라를 마셔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미국화돼서 막 먹고 오면 귀국해서 도착하면 부모님 못 알아봅니다. 누가 이렇게 입에다 놓고 바람 부는 줄 압니다. 네. 네. 그렇게 돼. 또 근데 반대 경우가 있어요. 그런 짠 음식을 적응 못한다? 말라서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입에 안 맞을 수밖에 없는데 최대한 조금씩 먹어보고 자기 입에 맞는 걸 찾으면 돼요.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거를 중점적으로 먹으면 되고 부모님들이 막 먹으라고 권유하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네. 야채는 조금 얘기가 달라요. 기본적으로 우리 친구들 진짜 자식처럼 생각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야채를 먹어야 된다는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근데 요즘 친구들 야채 잘 안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지만 그거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밥 먹고 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잘 먹었습니다.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준현 뭐라고 하면 될까? 그렇죠. Thank you.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와, 뭐 딜리셔스 막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Thank you 하고서 자기가 먹은 거 싱크대에 가져다만 놓으면 됩니다. 물 틀어서 한번 린스까지 해놓으면 업고 다니실 거예요. 어디서 이런 귀한 복덩이들이 왔니?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22페이지 보시면 제가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호스트 가족에서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서로의 호스트를 비교하는 것. 자, 여러분들 호스트는 기본적으로 다 뭐 어느 정도는 괜찮게 사시는 분들이시지만 집이 1층으로만 돼 있는 집도 있고 2층으로만 돼 있는 집도 있고 아이다호에는 방이 막 15개 있는 집도 있고 그래요. 그런 집들이 주로 이제 저쪽 외곽 쪽으로 좀 빠져 있는 그런 집들이에요. 그래서 막 근데 그 다음날 학교 와서 선생님 저저께 14번째 방에서 잤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우리 집에는 BMW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는 차가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차가 작은 차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왜 부러워? 우리 한국에서도 부모님 서로 너 어디 사니? 너네 못하니? 뭐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명심해 주셔야 되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미국은 일찍 잔다. 우리 친구들 자기 막 12시 넘어서 잔다. 공부하느라고 그죠? 학교에 불타느라 12시까지 잘 수가 없죠. 그거. 네. 일찍 자는 친구도 있나요? 어린 친구들은 좀 일찍 자나요? 네. 미국은 나이 불문하고 10시 전에 다 잘 겁니다. 어린 친구들은 8시, 9시면 자요. 왜 그러냐? 문화예요. 일찍 일어나야 대신 6시 정도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루를 좀 그렇게 살고 여러분들이 그런 생활을 하고 한국에 돌아오면 한 2주 동안은 완전한 바른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네, 막 새벽에 깨서 할 게 없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겠네. 딱 2주 간다는 거.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뭐 식사를 외식을 하거나 나거나 이러거나 하면은 돈을 여러분들이 내지 않아요. 부모님이 다 내주실 거예요. 근데 혹시나 간혹 뭐 교육 차원에서 내주고 직접 계산해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그걸 다 처리를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래서 호스트에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호스트 잘 지내려면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뭐 만지고 싶거나 뭐 이거 한번 해보고 싶거나 그럼 물어보면 돼요. Can I 하고서 물어보면 돼요. 간단하게 해결 가능하다는 거. 자, 그리고 홈스테이는 저희가 사전에 알려드리지 않는 이유가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만나고 우리 친구들하고 맞춰서 매칭을 해서 배정을 할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만 본 거 가지고도 또 부족하거든요. 날아가면서 봤더니 선생님들이 보셨더니 이런 특징이 있네. 이 집하고는 좀 안 맞을 것 같네. 그러면 현지에 가서 바로 배정을 바꿀 겁니다. 그만큼 저희가 이제 현재 계신 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배정이 완료된 다음에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홈스테이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바로 지금 답변을 드리고 없으시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예, 어머니. 저희는 애들 이제 간식이 네. 저희는 애들 많이 챙겨주고 네. 얘도 많이 먹는 편이고 예. 중간에 만날 때 간식. 필요하거나 간식이 있습니다. 간식 싸주실 거고요. 준영, 간식 필요하면 간식을 그거 다 도시락을 보통 싸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본인이 먹고 싶은 거 싸가라고 이렇게 많이들 하세요. 그럼 챙기면 돼.
그게 우리 친구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의 집에 와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여러분이 사실 들을 수 있는 말이 help yourself예요. 네가 먹고 싶은 거 알아서 챙겨라 이거예요. 근데 어려워해요. 남의 집에서 내가 가다가 걸리다가 저쪽에 계시면 눈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진짜. 그냥 내 거 마냥 다 그렇다고 스니커즈를 한 10개씩 이렇게 담아놓고 그러면 안 되고 또 하나 안 되는 거 방에 올라가서 먹는 거 안 돼요. 미국은 정확하게 먹는 공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엌 또는 거실. 방에서 여러분들 추출할 때 대비해서 이렇게 바지가 축 처지게 가서 와 맛있다 이러면 다 알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그거만 안 해주면 되고 그거는 그렇게 하면 돼요. 간식은 저희가 수시로 공급을 할 거기 때문에 배고픈 일은 입맛만 마시면 절대 없습니다. 짜서 과자도 짜거든요. 도리토스 엄청 짭니다. 감자칩 뭐야 이거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의 준비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홈스테이 질문 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캠프 생활, 학교 생활을 소개를 드릴게요. ESL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영어 수업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이 뭘 하실 거냐? 한국 친구들끼리 영어를 쓰는 거, 한국말을 쓰는 거를 막을 겁니다. 미안해요, 여러분. 잘 안 될 그렇게 하면은 애들이 말이 없어집니다. 네, 니네 영어로만 얘기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면 각자 선생님들께서 룰을 정해 주실 거예요. 그럼 그 룰에 따라서 잘 협조를 해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간 목적은 영어를 배우는 게 사실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간혹 어떤 친구가 선생님 저는 아빠가 가서 신나게 놀다 오라겠다. LA 통을 즐기고 영어 필요 없다. 그럼 혼자 놀면 된다. 다른 친구들은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혼자 그렇게 놀 게 얼마든지 저희가 배려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친구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그 수업에는 버디 친구 우리들끼리만 있으면 사실 한국에서 그냥 학원 다니는 거랑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버디 친구들이 한국 학생들 2~3명당 1명인데 거의 지금 2명당 1명꼴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보조교사처럼 앉아서 가운데 앉아서 수업을 계속 도와줄 거예요. 수업은 저희가 만든 교재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계속 개정해오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재가 있는데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모두 알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디 친구들도 그거에 익숙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도와주다 보니까 각 레벨이 다른 8명의 친구가 한 반에 모여 있어도 수업이 가능해집니다. 수업 진행 자체는 현재 ESL 담당하시는 미국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잘 따라하고 발표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 진짜 3주 여러분 생각할 때 정말 짧은 시간이잖아요. 사실 영어가 많이 늘까? 그래서 영어에 느는 거에 대해서 아예 기대를 안 하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 3주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주느냐에 따라서 자신감 하나만큼은 확실히 얻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듣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좀 들을만 하면 집에 와야 돼요. 그런 건 있지만 그거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여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액티비티 정말 많이 할 거예요. 각종 다양한 별의별 거 캠핑도 지역마다 조금 차이 있지만 캠핑, 수영, 야구 보러 가는 데도 있고요. 이렇게 도자기 하는 데도 있고 암벽도 타고 경찰서도 가고 별의별 거 다 할 겁니다. 놀이공원도 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열심히 즐기면 된다. 뭐 하면서 즐겨야 되죠? 안전을 지키면서. 우리 선생님들 정말 착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불같이 화를 내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언제? 여러분이 안전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들 거기서 막 잘 지내고서 돌아오기 전에 팔 부러져갖고 오면 아무 의미 없어요. 잘 지내고서 다쳐서 돌아오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치지 않게끔 항상 조심하고 내가 막 장난을 치고 싶은 욕구 확 솟아오르고 딱 눌러주세요. 알겠죠? 찾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열심히 즐기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학교는 호스트 부모님께서 데려다 주시고 데리고 가실 겁니다. 그래서 라이드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거 없고요.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는 수업을 하고 즐겁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친구들 학교 생활하면서 주의해야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미국은 신체 접촉에 좀 민감한 나라예요. 응침을 한다든지 그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여학생들 간혹 화장실 몰려서 가잖아요. 우리 반상회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자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거기서 들어가면은 인선 선생님 다 데리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협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만약에 학교에서 버디 친구를 여름에는 이런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버디 친구가 좀 나를 홀대하는 것 같다. 근데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좀 이러는 것 같지? 그런 느낌이 든다. 우리 저기 뒤에 유창아. 만약에 버디가 너한테 좀 뭐라 하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말해요. 뭐 하여간 문제되는 것 같으면 선생님한테 말씀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개런티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도 버디 친구들이 정말 착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이렇게 속된 말로 야가 빠졌어요. 그래서 상처받아요. 미국 학생들인데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친구들은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말 걸어주고 어떻게든 같이 놀자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여러 가지 해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에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주면 돼요. 요즘은 K-팝도 그래서 굉장히 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면은 BTS가 좀 인기를 터지기 전도 그랬고요. 그때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어린 친구들은 아니지만 나이가 있는 친구들은 K-팝 문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수업에는 여러분들 열심히 임해주면 됩니다. 수업 시간에 졸리고 시작하면 안 된다고 막 엎드리고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자, 26,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워크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저희가 숙제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을 뭐 공부시키고 그런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호스트 집에 가면 호스트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할 때 첫날에 반갑게 도착해서 네가 누구구나 제가 이렇게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둘째 날이 되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네, 실제로 어른들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했는데 다음날부터는 대화할 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숙제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내용은 뭐 호스트 가족 인터뷰하기, 좋아하는 뭐 레시피 적어오기, 하우스 룰 알아오기, 뭐 크로스워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꼭 지켜서 잘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완전히 다 완료를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상을 줄 거예요. 그 상은 뭐다? 다 완료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좀 완료해 주시고요. 절대 버리거나 어떤 친구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자기 워크북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안 했어요. 한 중반 정도 돼서 잃어버렸다고. 애들 다 한국 돌아오고 그 차 카시트 밑에서 발견했습니다. 거의 이렇게 숨겨놨더라고요, 둘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워크북은 잘 해주시면 되고요. 자, 28페이지, 29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 거의 다 왔고요. 자, 28페이지 제일 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저기 상원이가 한번 읽어줘 볼까? 밑줄 친 부분만. 이게 먼저 얘기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계속 나오죠.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홈스테이 가정의 일정이 우선입니다. 이거는 뭐냐?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토요일날 액티비티를 다 같이 진행을 하는데 호스트 부모님이 우리 친구 데리고 캠핑을 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캠핑 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뭐 놀이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부모님하고 계실 때도 부모님하고 일정이 먼저지 뭐 친구하고 놀고 싶다고 친구는 놀러 가지 않잖아요.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리고 뭐 어떠한 일에도 사전에 반드시 호스트 부모님과 저희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이 좀 많은 친구들은 항상 저희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근데 집 근처에 편의점은 없나요? 편의점 잠깐 걸어갔다 오면 안 되나요? 편의점이 없기도 하고 걸어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혼자 저 산책을 좀 다녀올게요 하고서 잠깐 나갔다 오고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엄청 위험한 겁니다. 물론 안전한 동네지만 그래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집안일 도와드리는 건 당연하고 일반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그렇다고 청소를 시키고 하진 않지만 문화적으로 그 친구들은 그런 집안일들을 하고 용돈을 받으세요. 그래서 잔디도 깎고 뭐 간혹 뭐 못질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청소기도 시키고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조금 위험해 보인다. 쏘리 하면 돼요. 그 위험한 건 시키지도 않으실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홈스테이 비교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액티비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되어 있고요. 자, 29페이지 보면 큰 글씨로 민간 외교관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냐? 여러분들은 이제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 국가대표입니다. 미국에 도착하잖아요. 여러분의 행동이 대한민국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한국에도 그러잖아요. 시끄러. 별로 없어. 잘하면 한국에도 진짜 다 좋은 것 같다. 대단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영어, 이 영어 자신 있게 한번 읽어볼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없으면 지목할까요? 없나요? 저기 우리 영원이가 한번 해볼까? 자신 있게. 그냥 거기 나와 있는 영어 읽어주세요. Please, excuse me. Yes, please. Thank you. You're welcome. I am sorry. 발음이 좋고. 그러니까 영원히 누가 데려가시죠? 점수 좀 주세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것만 영어를 잘해도 다른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영어를 잘할 필요가 없어요. Please, excuse me. 자, 뭐 부탁할 때는 please. 우리나라에서 제발이라고 번역을 해놔서 약간 구걸하는 느낌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부탁할 때 당연히 사용하는 단어예요. 영어권에서는 매직 월드, 마법의 단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플리즈만 얘기해도 거지가 굶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플리즈를 막 빌딩 플리즈 사골 국물 플리즈 이런 건 안 됩니다. 될 수 있는 걸 부탁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플리즈, excuse me. 우리 한국 친구들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람이 붐비고 줄 쓸 때나 비행기에서나 지나가야 되는데 앞에 사람이 있어요. excuse me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막 뛰고 불도저가 따로 없어요. 그런 것들. excuse me, yes please. 뭐 먹을래? do you want some 할 때 받을 때는 yes please 하면 되고 뭘 그래서 please해서 해주셨어요. 그럼 뭐라고 하면 돼? thank you. 끝이에요. you're welcome은 뭐 고마운 거 했을 때 thank you 하시면 you're welcome 하시면 되고 미안한 거 했다? 잘못한 게 있는 거 같다? sorry 하면 끝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꼭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들만 잘 써도 정말 너무 편하게 잘 지낸다고 볼 수 있어요. please, thank you, sorry. 꼭 진짜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호텔 이제 저희가 투어 때는 호텔 생활하고 뭐 비행기에서의 매너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또 별도로 오리엔테이션을 해주실 거고요.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들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호텔에서는 여러분 절대 혼자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사러 간다고 무단으로 나오거나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엄청 위험합니다. LA 투어랑 IB 투어는 우리가 캠프하는 지역과 다릅니다. LA는 실제로 길거리에서 총격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 지역이에요. 뉴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자, 비행기에서는 딱 하나만 지켜주세요. 짐 올릴 때, 무거운 짐 올릴 때, 혹은 내릴 때 여러분 혼자 해면 안 된다. 선생님을 부르시거나 승무원을 부르세요. 절대 혼자 끈에다가 앞사람 머리에 떨어뜨리거나 그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꼭 지켜주시면 큰 문제 없다라는 거. 자, 30페이지에 보시면 귀국 조치 사유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밑에 보면 도벽, 흡연, 음주, 마약, 폭행 아무도 상관이 없죠? 여기 있는 친구들 괜찮습니다. 마약은 하지 말고요. 흡연은 뭐 나중에 커서 하시고요. 음주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고 하면 귀국을 조치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아까 저희가 나눠드린 거에 서약서가 있죠. 거기에 다 서약을 하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우리 선생님께 제출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탤런트쇼 32페이지. 탤런트쇼 여러분들 많이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설문지 하다 보면 탤런트쇼에서 할 만한 거 적으라고 그러면 굉장히 그거 보고서 고민하고 막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이 많은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3주 동안 데리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서 3분 딱 민방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할 게 없다. 안 하면 돼요. 안 해도 돼요. 어떤 친구 초등학교 2학년 제가 OT 때마다 말하는데 초등학교 2학년 나와서 줄넘기 2단 뛰기가 걸려서 2번 하고 들어갔어요. 계속 하라고 그러니까 됐대요. 그런 일도 있어요. 피아노 칠 수 있으면 침 내고요. 노래 부를 수 있으면 노래 부르면 되고 치어업 이런 거 호스트 가족이랑 같이 해서 한 친구도 있어요. 그런 거 해도 되고요. 그런 거 딱 없고 나는 정말 재능이 없는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 편지는 무조건 다 쓸 겁니다. 그거를 낭독하면 됩니다. 근데 나는 낭독하는 것도 싫다. 그냥 그거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탤런트쇼를 하면 되고요. 자, 33페이지를 보시면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카페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이버 계정만 다 있으시면 클릭 한 번으로 가입이 다 가능하세요. 그래서 사진은 저희가 일정이 있을 때는 매일 올려드리고요. 주말에 일정 없는 날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일기는 주말 전에 한 번, 주말 후에 한 번 이렇게 2번이 올라갈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가입을 해주실 때는 꼭
누구누구 아빠, 누구누구 맘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요한 아침 이런 걸로 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누가 남겨주신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나마 이름을 적어주시면 좋은데 이름 안 적고 남겨주시는 경우가 초창기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헤맸었기 때문에 꼭 누구누구 맘, 누구누구가 데드, 누구누구 아빠 이렇게 꼭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사진 올라가면 저희가 사진을 정말 많이 찍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디카를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투어 때는 어차피 우리가 스마트폰을 주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찍으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진을 정말 많이 찍으실 거예요. 초상권이 있어요, 앞머리가 들 말렸어요, 뭐 이런 거 없어요. 알겠죠? 고데기를 못했네요, 안 되겠어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안 되겠어요. 이거 없어요. 웃는 얼굴로 여러분 그 사진들 잘 나온 거 모아가지고 앨범 만들어서 보내줄 거예요. 수료증하고 같이 앨범 만들어서 보내줄 거기 때문에 꼭 좀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보시고 댓글로 응원의 말씀 적어주시면 우리 친구들한테 선생님들이 다 전달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뒤에 넘어가면 뭐 가족들, 뭐 친구들 이름 적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준현아 요런 데 활용해서 친구 주소 적어오는데 알았지?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께는 후기를 꼭 작성을 좀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제 뭐 보내시면서 생각하셨던 것들, 뭐 겪으셨던 것들, 느끼신 점들 이렇게 좀 저희한테 뭐 칭찬의 말도 좋고요, 채찍질의 말도 좋고요. 이렇게 좀 편하게 작성을 적어주시면 이후에 등록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35페이지부터 있는 사전 정보는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가는 지역에 대해서 미리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제가 투어만 설명을 드리고 시간이 벌써 11시 40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투어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어는 LA 투어와 IB 투어가 나눠져 있습니다. LA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LA는 신나게 놀고 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있던 지역에서 LA로 비행기를 타고 내려갑니다. 차를 타고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비행기 타고 내려가서 첫날에는 헐리우드 다운타운 투어를 할 겁니다. 어디 가냐면요, 명예의 거리 가고요, 이병헌 씨, 안성기 씨 사인 있는 손 찍혀 있는 그런 데로 가고요, 차이니즈 맨즈 티에터라는데 앞에도 가고, 아카데미 시상식 하는 돌비 티에터 앞에도 가서 사진을 찍을 겁니다. 안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거기서 실제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고 첫날에 한국 음식을 먹는 걸로 일정을 마무리할 거고요. 둘째 날은 아침에 8시 반부터 시작을 해서 5시 마칠 때 5시 반까지 디즈니랜드를 하루 종일 구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 굉장히 땅입니다. 특히나 여름에 LA는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좀 잘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둘째 날 일정을 마치고 둘째 날은 보통 저희가 고기 뷔페를 먹었었는데 저희가 자주 가는 데가 지금 내부 수리 중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다른 비슷한 걸로 지금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셋째 날은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가게 됩니다. 역시도 이날도 아침 8시부터 밤 오후 5시까지 하루 종일 즐기게 됩니다. 유니버셜 정말 재밌습니다. 디즈니랜드는 조금 이런 무서운 거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는 좀 시시할 수 있어요. 근데 워낙 그 역사와 미국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 저희가 가고 있고요. 유니버셜은 정말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위해 돈 내서 사 먹을 건 거의 없는데 디즈니랜드랑 유니버셜 점심 때는 본인이 용돈을 가지고 사 먹어야 돼요. 저희가 그 많은 인원을 모아서 갑자기 음식을 사주고 이런 게 너무 시간이 많아요. 사람이 진짜 많기 때문에 그렇게 그 2번만 해주면 되고요. 디즈니랜드와 유니버셜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안전과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잘 듣고 꼭 잘 붙어 다녀야 돼요. 지금 인솔 선생님 3분이 배정될 거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되고 케어가 될 거지만 그렇게 분실 거기서 없어지면 못 찾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꼭 명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이동을 해서 한국에 도착하는 날은 그 다음날이 됩니다. 그게 8월 14일이 될 거고요. 자, IB 투어는 저희가 뉴욕으로 나가서 모일 겁니다. 뉴욕에서 첫날은 그냥 바로 잘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날 일어나서 보스턴으로 내려올 겁니다. 보스턴은 내려와서 뭐 MIT, 하버드 이런 데 보고요. 보스턴 시티 투어도 하고 다시 뉴욕으로 올 겁니다. 다시 뉴욕으로 와서 뉴욕을 기점으로 이제 투어가 하게 되는데 뭐 중간에 뭐 프린스턴 대학도 갈 거고요. 유펜 대학도 갈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뉴욕 시티 투어까지 하고 돌아올 일정입니다. 시티 투어 때는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올라가고 자유의 신상은 올라가진 않고요. 앞에 갈 거고요. 그리고 뭐 시간이 되면 타임스퀘어나 월가 이런 것도 다 구경을 하게 될 거고 UN 본부도 앞에 가는 경우도 있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박물관까지 관람을 하게 되면 뉴욕 시티 IB 투어 일정이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 다음날 아침에 이동을 해서 한국에 도착하면 8월 16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비 투어는 굉장히 편안한 투어예요. 차 타고 가다 내려서 먹고 타고 가다가 보고 타고 먹고 타고 집에 가서 자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동글동글해져서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투어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없으시죠? 예, 오늘. 대학에 가서 예. 기념품 기념품 다 갈 겁니다. 북스토어라고 부르는데요. 기념품 샵이 대학마다 다 있습니다. MIT만 특별히 갈 데가 없어요. 근데 MIT는 저희가 아마 거기서 점심을 주로 먹습니다. 근데 나머지 MIT 그리고 그 캠퍼스가 좀 작은 편이세요. 근데 나머지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유펜 이런 데들은 북스토어를 다 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사진도 찍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가서 거기서 다 사가지고 여러분들 그 학교 학생이 되는 그런 기분을 만끽하시길 바라고요. 네, 또 궁금한 거 다른 거 궁금한 건 없으시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약속드린 시간이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댁에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꼭 읽어봐 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잘 준비를 해주신 다음에 7월 19일에 공항에서 뵙겠습니다. 제가 마치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세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여기 맨 앞에 계신 분이 김정선 선생님이시고요. 캘리포니아로 가실 분이고요. 저기 중간에 계신 분이 이여진 선생님이신데 같이 역시 캘리포니아로 가실 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신명재 선생님인데 아이다호로 가실 거고요. 저 뒤에 우리 조휘림 선생님이 아이다호로 또 같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박수 한번 드릴까요? 잘 데리고 갔다 오실 거니까요. 앉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잘 믿고 따라줬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자, 여러분 지금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는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로 어떤 친구 출발하기 일주 전에 턱이 다쳐가지고 열반을 꺼낸 상태로 다니는 친구도 있어요. 다치지 않게끔 꼭 조심하고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자, 나가실 때 설문지 여권 혹시 안 내신 분 안 내주시고요. 설문지에 영문 이름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현지에 가서 써야 되는 영어 이름이 있는데 스펠링이 맞는지 내가 생각하는 이름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명찰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잘못됐다 그러면 막 곤란해져서 다시 만들어 드리면 되긴 하지만 그렇게 좀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잘 돌아가시고 7월 19일 날 인천공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